똑똑. 떨리는 손으로 약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도를 쥐고 있는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정말 이러기 싫었지만 오빠, 나 너무 추워. 여동생의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주머니에는 돈이라고는 1,000원 한 장도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돈만 조금 훔치자 그래도 약국이면 현금이 꽤 있을 테니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민호 학생. 그녀를 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보던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으니까요. 바로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약학개론 교수님이셨습니다. 전국대 약대 4학년 민호 학생 맞죠? 다름 아닌 제가 듣는 약학개론 교수님이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과도를 꺼내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 옆에 기대선 여동생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얼굴이 홍조를 띤 채로 서 있었죠. 많이 아파 보이네요. 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해열제랑 감기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도저히 옆 약국까지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동생이 너무나도 위험했으니까요. 혹시 외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결국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과도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 다른 선택지 따윈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너무 추워. 여동생이 또다시 기침을 하더군요. 선생님은 여동생의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죠. 해열제를 지금 당장 안 먹이면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수많은 약국들에서 거절당하고 온 뒤였으니까요. 돈도 없으면서 약을 달라고? 이거 완전 순거지 새끼 아니야. 얼른 썩 나가라. 거지 기운 올물라. 허이. 결국 몰리고 몰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예요. 그까짓 돈 안 받아도 돼요.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먼저죠. 약대생이니까 기본 응급처치법은 알죠? 저기 냉동고에 있는 얼음팩 가져오세요. 그에 저는 황급히 냉장고로 뛰어가 얼음팩을 가지고 왔죠. 선생님께서는 여동생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계셨습니다. 얼음팩 빨리 줘요. 그리고 저기 있는 약도 가져오고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휴, 이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네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성이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선한 분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건 성인이 되었는데도 약값을 낼 돈조차 없다는 거였죠.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값은 안 주셔도 돼요. 네? 어차피 유통기한 곧 끝나서 오늘 처분해야 할 약들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약의 유통기한은 넉넉했으니까요. 정말로요. 정말 유통기한 지나서 오늘 처분했어야 되는 약들이었어요. 뭐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그 말씀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따뜻하게 웃으시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지금 그분을 해치려고 했던 칼이 들어있는데. 선생님, 사실 저는 그때였습니다. 오빠, 발 괜찮아? 오빠 발에서 지금 피나고 있어. 여동생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니 제 발이 엉망진창이더군요. 뛰어오던 와중에 슬리퍼도 벗겨져서 맨 땅에서 그냥 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오빠, 미안. 내가 조금만 더 몸 관리를 잘했어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돈이 없어서 집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어준 제 잘못이었죠. 엄청 아팠겠네요. 발일이 좁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괴사까지 진행될 거예요. 여기서 좀 쉬어요. 이대로 집에 보낼 순 없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상처난 발에 소독제를 직접 발라주셨습니다. 이내 상처 소독이 끝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신가요? 그 물음에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당장 내일부터 살고 있는 월세방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흘깃 보시더니 말하셨습니다. 우리 약국 2층에 원래 제가 쓰던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마침 비어 있어요. 그에 저는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먼 산을 쳐다보시며 말하시더군요. 상가 건물이다 보니 가끔씩 취객이 문 두드릴 때가 있는데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밤에 들어갈 때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런 제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방금 전까지 선생님을 해치려고 했던 내가. 걱정 마세요. 방은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적적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무섭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은 살짝 볼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여자 혼자서 약국하는 것도 좀 무섭기도 하고 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듣는데 주머니 속 과도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던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월세는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청소나 심부름 같은 걸 도와주시면. 정말 이런 제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동생의 상태를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밖에 나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염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들어와도 될까요? 너무 급하게 말했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어차피 해열제도 자주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선생님과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약국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가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선생님과 한 집에서 산다니. 여기가 여동생이랑 쓰실 방이에요. 선생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꽤 넓은 방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도 2개나 있었고요. 원래는 제 조카들이 놀러 오면 쓰던 방이에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잘 안 오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런 좋은 방을 써도 될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짐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가져올게요. 황급히 말씀드렸습니다. 월세방 집주인이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고 했으니 지금이라도 가져와야 했죠. 혹시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거절했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보면 제가 얼마나 궁색하게 살았는지 다 들통날 테니까요. 그리고 주머니 속과도도 처리해야 했고. 아, 네. 그럼 여동생은 제가 돌보고 있을게요. 열이 많이 높으니까 걱정되네요. 그 말씀을 끝으로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약국 문을 나서면서 주머니에 속과도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죠. 다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선생님과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선생님은 제가 약국을 털려고 했던 사실도 모르시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걸까? 혹시 우리 집안이 뭔가 대단한 줄 아시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월세방으로 돌아와 가방에 옷 몇 벌을 대충 구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퇴학 경고장이 놓여 있더군요. 이번에도 유급을 당하게 되면 학교에서 영원히 제적, 하필 등록금 낼 돈도 없는 이 시기에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록금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혼잣말을 하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나. 여동생이 걱정되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이내 약국 앞에서 문을 두드리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동생은 제가 약 먹이고 재워놨어요. 짐이 이게 다인가요?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해지셨습니다. 뭐라고 둘러댈까 고민하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짓말해봤자 나중에 들통날 텐데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싶었죠. 저기 혹시 저녁 드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라면은 괜찮으신가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라면 냄새에 배가 더 고파왔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 이분을 해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많이 힘드셨죠?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더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삼켰죠. 저는 정말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따뜻한 공간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거든요. 당장 여동생은 어떻게 하고 정말 비겁하지만 지금 제게는 이 안온하고 따뜻한 공간이 너무나도 필요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 그렇고요.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확 울컥 올라왔죠. 등록금 걱정, 6급 위기, 여동생 걱정,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그렇게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려고 했지만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서는 꾹 참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으니까요. 장남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신세치게 되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 애썼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허리는 꼿꼿이 폈죠. 그보다 내일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은 제 몫이니까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 그만두셨습니다. 아마도 도와주시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말씀을 접으신 것 같았죠. 네, 그러시다가 피곤하시면 들어와서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호의가 너무 감사했지만 이 이상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과분하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여동생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적어도 여동생은 이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이란 단어는 제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특히 여동생만큼은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죠. 저처럼 매 학기마다 등록금 걱정하면서 끼니를 걸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약대를 무사히 졸업해서 약사가 되어야만 했죠. 그렇게만 된다면 여동생은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찍 나가서 일자리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옷을 단정히 입고 거실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군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아,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 머리를 굴렸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은 드시고 가실 거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나가봐야 해서. 선생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했지만 저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더 이상의 호의는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했으니까요. 다녀오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죠. 이른 시간이라 거리엔 아직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식당이나 카페를 돌아다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특히 제 상황에서는 더욱더요.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공부나 해. 수업 듣느라 시간도 불규칙한데 일은 어떻게 들으려고. 약대생이면 집안도 괜찮을 텐데 왜 알바를 한다고 난리야? 거절당할 때마다 유급 경고장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제적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어느덧 모두 거절을 당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였습니다. 오늘 1교시 수업이 10시 반부터 시작인데 오늘도 결국 수업을 못 들어갔습니다. 약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수업까지 빠지고 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곤 약국 뒷문을 가리키셨습니다. 여동생 열이 많이 내렸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업은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말씀을 끝맺지 않으셨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죠. 아르바이트를 좀 알아보느라고. 그의 선생님은 무언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어떠세요? 네? 약국 일 도와주시면 시간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게 이보다 나은 조건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이미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제가 봐도 약대생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실무 경험도 되고. 선생님의 말씀은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망설여졌죠. 시급은 다른 곳보다 더 드릴 수 있어요. 여기 매출이 꽤 괜찮거든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약국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특히 야간에는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하신 순간 주머니에 들었던 과도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생각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선생님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실 뿐이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지적인 분위기.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죠. 이런 분을 해치려고 했다니.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제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지는 게 맞는 걸까?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여동생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오빠. 많이 좋아졌어? 응,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신세만 져도 되는 거야? 이유 없는 호의는 없잖아.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여동생도 어릴 적부터 사회의 쓴맛을 의도치 않게 많이 겪다 보니 이런 상황이 불편했던 거였죠. 돈이 없다 보니 정말 많은 사건을 겪어야만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여동생의 이 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모르지만 지금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오빠가 약한 소리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빠, 아까 선생님이 약국에서 일해보라고 하셨잖아. 그건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알아. 근데 그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약국 아르바이트. 사실 제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죠.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실무 경험도 되고 게다가 시급도 좋다고 하시니. 하지만 선생님의 호의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미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거기다 일자리까지.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세상에서 이유 없는 호의만큼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건 없었으니까요. 오빠, 나 이제 많이 괜찮아. 내일부터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동생이 제 복잡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한 눈치였습니다. 그래, 푹 쉬어.
여동생을 재우고서는 밖으로 나오니 선생님이 처방전을 쓰고 계셨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죠. 선생님. 네?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혼자 하기엔 좀 벅찼거든요. 정말 그런 이유만으로 저를 뽑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그런 건 지금 저에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었죠. 당장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영구 제적을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어떻게 들어온 약대인데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완전히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글쎄요. 우선 수업부터 잘 들으시고요. 선생님께서 후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약학개론 수업은 꼭 나오셔야 해요. 왜인지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꼭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약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죠. 창고 정리나 의약품 분류 같은. 여기 있는 약들은 보험이 되는 것들이고 저기는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약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하나둘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베타 차단제네요. 그래요. 고혈압 약인데 작용 기전 아세요? 갑자기 수업 내용을 물으시니 긴장됐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죠.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차단해서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정답이에요.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의 왜인지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는 법이니까요. 반드시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어머,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9시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도 수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안 쉬세요? 조금 더 이따 들어갈게요. 늦게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셔서. 망설여지더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제가 좀 더 있다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죠. 늦게 오시는 단골 손님이라 혹시 남편분이신가? 이혼하셨다는 소문만 들었지 자세한 건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하지만 그건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사적인 이야기까지 캐물을 순 없었죠.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더더욱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늦은 밤 혼자 계신다는 게 걱정됐거든요. 특히 제가 그날 들었던 과도를 생각하면.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약국 간판이 보였죠. 불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약학개론 시험이던가.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창밖으로 누군가 약국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단골 손님일까요? 아니면 책을 펴놓고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후에 공부에 집중해보려 했지만 결국 도저히 집중이 안 되어 책을 덮었습니다.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일찍 자고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은 아직 문이 잠겨 있어서 강의동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폈죠. 어라,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족보를 자기들끼리만 보는 걸로 유명한 동기들이었죠. 웬일로 공부를 해? 너 같은 금수저는 그냥 꼴리는 대로 살면 되잖아. 시끄러웠지만 무시하고 책을 보려 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학점 망해도 잘 먹고 잘 살 거 뻔한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좀 힘든 동기들을 위해서 네가 양보 좀 해줘라. 순간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시골에서 돈 없어 농사일 도와드리느라 수업도 못 나왔던 내가. 하지만 참았죠. 어차피 해명한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야, 됐어. 어차피 얘가 우리보다 시험을 잘 볼 리도 없잖아. 그의 그 녀석이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건 그렇긴 하지. 뭐 열심히 해봐라. 어차피 의미 없는 짓이겠지만. 됐고, 오늘 약학개론 시험 끝나고 술 마시러 가자. 오늘도? 그래도 시험 주간인데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의 녀석이 씩 웃으며 휴대폰을 흔들며 말하더군요. 뭔 상관이야. 어차피 이 족보만 있으면 끝인데. 거기에는 선배들에게 받은 족보가 있었죠. 인맥도 백도 없는 애들이나 공부 저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지. 녀석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야,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사회에서 겪을 일 미리 사전에 체험시켜주는 거잖아. 사회 나가서는 뭐 정당하게 경쟁할 것 같아. 오히려 인맥발이 더 심하지. 꼬우면 너도 친목질해서 족보 받으면 되는 거고. 그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녀석이 잠깐 움찔하더 말하더군요. 뭐한대 치게? 어차피 네 집 돈 많으니까 합의금이나 시원하게 한번 뜯어보자. 한번 쳐봐. 그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간신히 내려놓고서는 크게 쉬호흡을 했습니다. 어느덧 주변을 보니 우리 학과 학생들이 모두 강의실 안으로 들어온 참이었죠. 족보 볼 사람 빨리 이쪽으로 와봐. 기분이다. 그냥 내가 오늘 다 보여준다. 뭐, 진짜? 그의 동기들이 술렁이는 게 느껴지더군요. 대신 저 녀석 빼고. 녀석은 저를 콕 집어서는 말하더군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너도 엄청 힘들게 선배들한테서 받아낸 족보잖아. 그거 보여줬다가 너 성적 밀리면 어떻게 하려고? 쟤 꼴찌로 만들려고. 어? 쟤 이번에 꼴찌하면 유급이잖아. 아마 이번에도 유급하면 학교 연구 제적이었지. 그거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완전 악마놈이네. 하지만 그런 게 또 재밌긴 하지. 저 재수 없는 금수저놈 무조건 어떻게든 유급시킨다. 그러게 누가 내 눈밖에 나래. 이 학과에선 내가 왕인데. 녀석은 자신이 과대라는 것에 매우 큰 득이감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제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자리를 옮기려는데 복도 끝에서 수정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대신 뭔가 분노가 가득한 표정이셨습니다. 야, 그만하고 이제 슬슬 공부나 하자. 3시간 뒤에 시험이잖아. 족보 볼 사람 빨리 이쪽으로 다 모여. 그 녀석의 말이 들리고 나서 동기들은 모두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아, 우리 공부해야 하는데 좀 나가줄래? 저는 그에 더 이상 에너지 소모하기도 싫어 일어났는데 저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저거 진짜 나가네. 쟤는 자존심도 없나? 녀석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2시간 뒤 시험을 치러 강의실에 다시 들어왔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학교 공지사항이었죠. 약학개론 시험 일정이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러시지? 주변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족보 이야기까지. 이대로 가면 시험이 훨씬 어려워질 게 분명했습니다. 선생님의 성격을 생각하면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실 것 같았으니까요.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러면 족보가 다 소용없게 생겼잖아. 주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선생님께 가봐야 했습니다. 약국으로 들어서자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쓰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아, 왔어요? 오늘은 쉬세요. 시험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셨지만 아침에 보였던 그 분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괜히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 무슨 소리예요? 그냥 제가 시험 문제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뿐이에요. 말씀하시는 내내 처방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는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시험 준비하세요. 여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께서 혼자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공부가 더 중요해요. 알바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분명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데. 학교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마도 동기들의 항해 문자겠죠. 하지만 전 끝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할 것 같았죠.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또 실망시켜드릴 순 없었으니까요. 야, 너 진짜 1억이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녀석들이었죠. 수정 교수님한테 뭐라고 일렀어? 갑자기 시험을 미루시더니 문제도 완전 다르게 내신다면서? 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거짓말 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뒤로 돈이라도 찔러 넣은 거냐? 빨리 안 불어. 야, 됐어. 그냥 가자. 어차피 말해봤자 제가 순순히 했다고 불겠어? 녀석들이 가고 나서 책을 다시 폈지만 자꾸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녀석들이 선생님에 대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릴지가 말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공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릴 순 없으니까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죠. 이제 들어오세요.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정리하시다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많이 늦었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호의를 또 받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학생들이 많이 화났죠?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게.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을 그렇게 몰라보다니.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실력으로 평가하고 싶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왜 자꾸 사과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선생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다들 많이 화가 났던데. 괜찮아요. 교수가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건 학교가 잘못된 거겠죠. 선생님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임도 아니시고 겸임 교수이셔서 위험하실 수도 있다고 말을 하려다가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까지 하는 게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더 죄송스러워졌습니다. 겸임 교수라 입지가 불안하실 텐데 저 때문에 이런 결정까지 하시게 된 거니까요. 아, 맞다. 내일은 약국 일찍 문 닫을 거예요. 시험 문제 좀 만들어야 해서.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약국은 제가 보고 있을게요.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요. 공부하셔야죠. 시험 준비 열심히 하세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악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던 찰나에 오히려 잘 됐죠. 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의 눈빛이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서 선생님의 기대에 보답해야겠다고요.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긴 했습니다. 당장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식비에 쓸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도 그냥 참고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활자가 눈에서 계속 튕겨나가더군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선생님께서 라면 그릇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너무 매운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조절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으세요. 정말. 하지만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게 숟가락을 건네며 말하셨습니다. 밥도 안 먹고 공부하면 안 돼요. 병나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라면 냄새에 배가 더 크게 꼬르륵거렸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결국 라면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일찍 나가실 거죠? 네. 아침은 꼭 먹고 가세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둘 테니까. 선생님,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는걸요. 신세요. 제가 민호 학생이 좋아서 하는 건데. 선생님께서 살짝 볼을 붉히시더니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학생이 잘 되는 게 교수로서 가장 기쁜 일이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서둘러 방을 나가셨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를 도와주시는데 전 이런 호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공부하러 갔고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있었죠.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주셨고 약국 일은 혼자 하신다며 저를 공부에만 전념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정신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 시험 전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시험이죠? 늦은 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저를 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많이 긴장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엄청 긴장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달랐으니까요. 그동안 족보로만 공부하던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전 정말 열심히 개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통할지는 미지수지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 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잘 주무세요. 내일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 말씀을 끝으로 선생님께서는 약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았는데 자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야, 진짜 이번에는 족보 안 보고 내신다더라? 망했다. 진짜 망했어. 시험지가 배부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주변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죠. 족보에 나와 있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들 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달까요.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시간 다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지 걷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동기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러시는 분 아니었잖아. 약국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제 실력으로 시험을 본 것 같아서요. 어땠어요? 약국 문을 열자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본인 일처럼 걱정하셨던 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다시 알바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푹 쉬세요. 시험 보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이제 시험도 끝났는데 다시 알바해야죠. 내일부터 하면 되죠. 오늘은 저도 푹 쉬면서 그동안 못 본 드라마도 보려고 했던 참이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라마라뇨. 무슨 드라마요? 어머, 혹시 눈물의 왕자는 안 보세요? 요즘 정말 재미있는데. 처음 보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업할 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약사로서의 냉철한 모습도 아닌 그냥 평범한 드라마 팬의 모습이랄까요. 그간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었거든요. 그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그렇다면 혹시 저랑 같이 보시지 않을래요? 말하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선생님과 단둘이 이런 제안을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망설이시는 목소리였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붉어진 볼을 보니 선생님도 뭔가 느끼신 걸까요?
작은 TV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어때요? 재미있죠? 그 음성에 저는 옆을 봤습니다. 어느덧 저희 둘 사이는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그의 선생님의 은은한 향기가 제 코끝을 찌르고 들어오더군요.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드라마에 빠져드신 선생님의 옆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수업할 때의 날카로운 눈빛도 약사로서의 진지한 표정도 아닌 그저 순수하게 어린아이 마냥 즐거워하시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걸까요? 그의 선생님도 시선을 느꼈는지 옆을 슬쩍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선생님과 저희 눈이 마주쳤죠. 제 눈에 미세한 떨림을 느껴서일까요? 선생님의 눈빛도 왜인지 평소와 다른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고 하실 말씀이라도? 선생님은 침을 꼴깍 삼키고서는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의 사뭇 진지한 표정의 선생님도 무언가를 직감하신 듯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꺼내려는 찰나 오빠 뭐 하고 있어? 여동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공기가 싹 달라지면서 우리는 마치 깜짝 놀란 듯 서로에게서 살짝 떨어졌죠.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무슨 일 있어? 너무 목말라. 물 좀 줘.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으며 여동생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선생님께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드라마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신 뒤였죠.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선생님께서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정쩡한 대답을 하면서도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편안한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일도 약국 일찍 문 닫을 것 같아요. 재고 정리도 해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아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등록금 납부 기간도 끝나네요. 그 말씀에 문득 현실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마주치면 어떡하지? 어제 그 분위기가 떠올라 괜히 긴장되더군요. 하지만 선생님은 어디 나가셨는지 안 보이셨습니다. 대신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가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험은 잘 봤을 것 같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게 강의실 안에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기가 와서는 말을 걸더군요. 너 이번에 다시 봤다? 시험 완전 어려웠는데 너만 잘 본 것 같더라. 족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교과서 위주로 나왔던데 대단하네. 다시 보게 됐다. 평소에는 그렇게 저만 보면 으르렁 대던 녀석이 갑자기 저러는 게 적응이 안 되었죠.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말인데 과외 자리 하나 들어왔는데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지금 제게는 돈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요일이 언젠데? 월수금 주3회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수업.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의 동기 녀석이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나 지금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과외 시급해봐야 2만 원 정도이고 거기에 수업 준비에 드는 시간에 과외 학생 집까지 오고 가는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차라리 대리기사 알바를 뛰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금수저가 돈 걱정도 하고 별일이네. 그런데 돈 부분은 딱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 돈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 다시 되물었죠. 시급은 말도 안 되게 높아. 한 시간에 15만 원이야. 뭐라고? 그에 제 입이 떡 벌어졌죠. AST증권 부사장님 따님분이셔. 그럼 돈이야 걱정 없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나에게 그런 걸 왜 소개해주는지 의아했지만 지금 제게는 선택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한 달만 해도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금액이니까요. 그러면 하기로 한 거지. 전화 드려서 바로 약속 잡는다. 동기가 주소를 보내준 한강변의 고급 단독 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이내 거기 있는 한 주택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과외 선생님 구한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저분이 아무래도 과외 학생의 어머니이신 듯 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범 과외를 하게 된 김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아주머니께서 호호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가정부일 뿐이니까요. 그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이내 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이고 피아노며 미술품이며 이런 곳에 제가 과외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거실로 가자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아주머니 한 분께서 커피를 홀짝이며 식탁에 앉아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시더군요. 이쪽에 앉으세요. 어머니는 이내 커피를 홀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전국대학교 약학과를 다니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 방에서 새하얀 피부를 가진 긴장발의 여학생이 사모님 옆으로 도도도 뛰어오더군요. 윤희야, 이번 선생님은 어땠어? 그의 그녀가 고개를 도리도리 젓더군요. 이번 선생님은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다니시는데도 영안이었어. 아닌 걸 어떻게. 그래, 윤희 네가 중요하지. 그래도 엄청 잘 가르치신다고 대치동 일대에서도 소문나신 분이었는데. 그의 윤희가 슬쩍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저를 보고서는 말이 한참 동안 없더군요. 그리고는 왜인지 볼이 빨개져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더군요. 갑자기 왜 저런데 쟤는. 아무튼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계단을 따라 윤희 방으로 올라가면서 쓴웃음이 났습니다. 동기 녀석이 일부러 보냈겠죠. 서울대 의대생도 퇴짜 맞은 집에 절 보내다니. 문을 열자마자 윤희가 저를 보더니 급히 시선을 피하더군요. 내가 불편하기라도 한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대한 긴장을 감추며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정말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이런 기회가 다시 올 리도 없을 테니까 이 과외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한국대 의대생도 실패했다지만 전 더 절실하니까요. 이걸 놓치면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나원원 반응부터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하는 내내 윤희의 정신은 왜인지 다른 곳에 팔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알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책을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해도 대답도 없이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의 시범 과외가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학생의 반응이라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윤희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하더군요. 왜인지 엄청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애간장이 타야 하는 건 저인데 오히려 윤희가 애간장이 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아니요, 이제 시범 과외 시간이 다 끝나서요. 그의 윤희가 시간을 들어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벌써 2시간이나 지나 있었네요. 네, 그러면 가볼게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죠. 편의점이라도, 물류센터 야간 알바라도. 뭐라도 해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 수고하셨어요. 현관에서 어머님과 마주쳤습니다. 표정을 보니 딱히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한국대 의대생도 안 됐는데 제가 될 리가 없었죠. 가정부분의 배웅을 받으며 정원을 나왔습니다. 쓸쓸했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집일 테니까요. 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 반응을 보면 딱히 내가 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수업 때는 왜 그랬던 걸까? 약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죠. 물류센터 야간 알바, 새벽 신문 배달, 대리운전. 하나하나 클릭해보면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죠. 한 달 안에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선생님께서 따뜻한 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간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다 말입니다. 하지만 튀어나오려던 말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느라 피곤한 것뿐이에요. 노트북 화면을 슬며시 닫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전혀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뚫어져라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은 학교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야간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까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한 달 안에 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였죠. 그러던 와중에 한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고액 아르바이트, 성과에 따라 600만 원까지 준다고? 이내 그 사이트를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전화 상담 업무였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 업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원래라면 그냥 신고하고 쳐다도 보지도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볼까? 이내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걸 하게 되면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도서관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미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절박해지면 사람이 이런 선택도 하게 되는 걸까요? 도서관 거울 속 비치는 제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 보였달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간신히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나중에 더 절박해지게 된다면 정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만 같았으니까요. 제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월수금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죠. 말도 안 돼. 서울대 의대생도 퇴짜 맞았다는 그 집에서 애가 됐다고? 화장실에서 나와 도서관 복도를 걸으며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동기들과 마주쳤습니다. 왜 그렇게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냐? 설마 붙은 거야? 제 표정을 보더니 동기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진짜 된 거야?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는 동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 왜? 하지만 그런 제 개인적인 의구심과 궁금증은 마음 깊은 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학교 수업을 끝내고 약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과외가 됐습니다. 정말요? 정말 너무 잘 됐네요.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웃어주셨지만 평소보다 말씀이 짧으신 것 같았습니다. 바쁘신가? 다음날 첫 과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학교 근처 카페라고 하더군요. 조금 의아했지만 뭐 딱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와 윤희 친구들인 모양이었죠. 저는 그쪽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고생 무리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귓속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진짜 잘생기셨다. 언니, 맞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윤희를 쿡쿡 찌르며 말했죠. 야, 너 그렇게 과외 죽어도 안 한다고 했으면서 이번에 과외하게 된 게 설마. 뭔 개소리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윤희가 황급히 친구의 입을 막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야, 너희들 빨리 가. 이제 나 수업 받아야 되니까. 왜 조금만 너 수업 받는 거 구경하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윤희는 재미있다는 듯 킥킥 웃는 친구들을 거의 던지듯 밖으로 내보냈죠. 쟤들이 원래 장난기가 좀 많아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걸 보고서는 픽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귀여워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던 윤희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으니까요. 귀엽다고요? 그 말에 왜인지 윤희의 볼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냥 수줍어하는 여고생의 흔한 모습이구나. 의뢰 저 나이대 아이들은 다 저런 법이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러면 바로 수업 들어갈게. 처음엔 저도 왜인지 긴장됐지만 다행히 윤희는 수업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질문도 하고 오히려 시범 과외 때보다 더 열심히 듣는 모습에 안심이 됐습니다. 아까 친구들이 떠들던 건 그냥 여고생들의 장난이었나 보다 하면서 괜한 걱정을 했던 건가 싶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첫 수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윤희는 노트 정리를 하고서는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정말 너무 좋을 텐데.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돈 필요하면 말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벌써 제 약대 등록금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 구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계신 돈 절반 정도를 처분했어야 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이지. 혹시 끼니는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돈 없어서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맛있는 거 매일같이 먹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네가 약대 가서 엄마는 너무 좋다. 우리 동네에서 네가 처음이잖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번에 등록금을 못 내면 그동안 부모님이 바치신 그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어머니, 저는 말을 하다가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정말 조금만 더 통화하다가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끊을게요. 과제가 좀 있어서. 전화를 끊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더군요. 외할아버지 약국이네. 건너편에 강남 대로변이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약국,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약국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외할아버지도 나이가 드셔서 약국 운영하기가 힘드시니까.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약국인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고. 피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물려받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시긴 했지만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으셨죠. 친가 외가 통틀어서 약대를 다니고 있는 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건물 진짜 크긴 하다. 늦은 저녁에도 불구하고 약국 간판이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20년 넘게 강남을 대표하는 약국으로 군림해온 곳이죠. 이걸 제가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부모님이 고생하시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번 등록금은 꼭 마련해야만 한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내가 저걸 물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날부터 모든 신경을 과외 준비에만 쏟았습니다.
이것만이 지금 제가 한 달 안에 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약국에서도 틈만 나면 과외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일찍 들어가 쉬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제가 맡은 바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내지도 못하는데 다른 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날에 평소처럼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윤희가 대뜸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응?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내 윤희가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선생님 일주일 뒤에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일주일 뒤에 무슨 날이냐고? 이번 달에 휴일이라도 있나? 선생님 진짜 너무 서운한데요. 뭔가 제가 단단히 잘못한 것만 같았죠. 일주일 뒤에 제 생일이잖아요. 짧게 탄식을 터뜨렸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그래서 혹시 선생님 생일 선물로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시지 않을래요? 그의 윤희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영화 티켓표 2장을 꺼내더군요. 아니, 이번에 생일 선물이라고 친구가 줬는데 제가 친구가 없어서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요. 윤희의 동공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그래서 생일 선물로 선생님이 같이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거절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그랬다가는 수험생한테 너무 악영향이 끼쳐질 것 같았죠.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지게 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며칠 뒤에 있는 6월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 2등급 받으면 같이 보러 가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아직 어리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윤희의 기분이 조금 상한 듯 했습니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기분이 나쁘긴 왜 나빠요? 아니, 그게 아니라 2등급은 너무 쉽잖아요. 너무 결과가 뻔한 내기는 재미가 없는데. 적어도 내기를 하실 거면 1등급으로 하셨어야죠. 그래야 승부욕이 좀 붙기라도 하죠. 3월 모의고사 칠 때만 해도 분명 5등급이었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그의 픽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 누가 가르쳤는데 기대하고 있으마. 선생님이나 약속 지켜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윤희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무언가 할 말이 있으신 듯 했죠. 설마 윤희랑 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하시다거나 그런 건가? 조금 자중해야 하는 건가? 거실 테이블로 저희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 뭐 드시겠어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커피를 건네주시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목소리가 엄청나게 부드러우셨죠. 이내 제 앞에 앉으셔서는 갑자기 덥석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앞을 봤는데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네? 어머님께서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윤희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다뇨? 네, 사실 윤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힘들어했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항상 구석에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과외 선생님들도 여러 분 오셨지만 윤희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이 과외 있는 날인지 물어보고 혼자서도 웃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윤희에게 인생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밝은 윤희를 보고 있으면 저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니까요. 진짜 어릴 적에나 보던 해맑고 밝은 순수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정말 너무 감사한 말이었죠. 그 뒤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다시 약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윤희의 인생의 활력소가 되었더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인지 기분이 엄청 좋더군요.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떠나서 무척이나 기분 좋은 경험이었죠.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치킨과 맥주도 사갔죠. 이걸 뜯으면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같이 보면 정말 너무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치킨과 맥주를 들고서 약국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의 평소 모습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처방전을 쓰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고 늘 있던 여유로운 미소도 없어졌더군요. 선생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하네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습니다. 평소였다면 감기약이라도 드실래요? 하고 농담을 건네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조차 없어 보이셨어요. 방에 들어와 휴대폰으로 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제목만 보더라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제목이 인기글에 가 있었죠. 수정 교수, 돈 받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족보 없애더니 뒷돈 받고 문제 출제했나? 증거야 김민호가 1등한 거 보면 알 수 있지. 맨날같이 수업도 안 들어오는 앤데 1등 하는 게 말이나 되긴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1등했다는 게 선생님이 뒷돈을 받고 시험을 출제했다는 증거라고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교무처로 찾아갔습니다. 이거 빨리 글 내려주세요. 저는 학교 커뮤니티 인기글에 가 있는 수정 교수님의 문제 출제 의혹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지워야 되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더군요. 이걸 왜 지우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이런 일은 매번 있어요. 누가 올린 글 하나하나 다 조사할 순 없잖아요. 뭐라고요? 학교가 지금 교수님 명예에 실추당하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겁니까? 수정 교수님은 겸임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건 당사자분이 직접 오셔서 말하셔야지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게 아닌 것 같네요. 더 말을 이어나가봤자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저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나왔죠. 교무처를 나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쓰고 계셨어요. 며칠 전만 해도 환자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웃음도 잃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말씀도 거의 없이 묵묵히 일만 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평소와 달리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있던 약사 선생님께서 먼저 나가시면서 원장님, 좀 쉬세요. 하고 걱정스레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죠. 처방전을 쓰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번에 보았던 고지서들이 떠올랐어요. 이 약국도 대출 갚느라 힘드신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다니. 뭐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받은 점수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런 누명을 쓰시다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내일도 수업 있잖아요. 여전히 저를 걱정하시는 목소리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학교 게시판에 해명글을 올려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더 의심만 살 것 같았죠. 새벽 3시, 4시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리는데 자꾸 선생님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다니.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윤희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거울 속에 있는 제 볼을 쫙 쳤습니다. 바로 윤희에게 최고의 생일을 선물해줘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결국 윤희는 6월 모의고사에서 당당하게 1등급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윤희에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영화관 앞에 도착했는데 윤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윤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다크서클이.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재미있게 놀아야지. 최대한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퀭한 제 얼굴을 보고 걱정하는 윤희의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어떤 영화 볼까? 아, 저 이거 보고 싶었어요. 로맨스 영화인데. 윤희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공부할 때와는 또 다른 수줍은 여고생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점 앞에 선 윤희의 표정은 한없이 진지해 보였죠. 윤희가 저렇게 고심하는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나 때문에 괜히 윤희마저 심각해진 것만 같았죠. 한참을 고민하던 윤희가 이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며 윤희는 한없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매대를 가리키며 말했죠. 제로 콜라 말고 그냥 콜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한 거야?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화 볼 때는 이게 최고예요. 제로 콜라는 캐러멜 팝콘이랑 궁합이 영 별로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윤희는 정말 그 나이 때처럼 상큼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그런 청량함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잠시나마 선생님 생각을 잊을 수 있었죠.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윤희가 고른 자리는 정중앙이었습니다. 스크린도 잘 보이고 음향도 제일 좋은 자리. 꽤나 영화관을 자주 다녀본 모양이었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한참을 보는데 영화에 집중이 안 되더군요. 생각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가는 길에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볼을 몇 번 꼬집었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만큼은 즐겁게 보내자. 윤희한테 미안하잖아. 윤희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에 나가보니 우리 학교 과잠을 입고 있는 녀석들이 수군대고 있더군요. 이거 봤어? 대박이다. 이번에 과탐 먹은 애랑 교수랑 동거하고 있다는데 몰래 시험지 유출해준 거 아니야? 무심코 휴대폰을 열어보니 학교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수정 선생님과 제가 사실은 동거하고 있는 사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대체 누가?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을 보니 윤희가 있었죠.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한동안 안 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윤희야. 아까부터 계속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윤희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무엇보다 기뻐야만 하는 윤희의 생일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영 아니었죠. 설마 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선생님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 순간 저 멀리서 학생 무리가 저를 가리키더군요. 쟤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게시물 주인공. 결국 영화관 밖으로 나왔는데 윤희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애 픽 웃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그의 윤희의 볼이 빨갛게 물들더군요. 정말요. 정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장실로 호출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죠. 혹시 내가 일전에 학교 측에 항의글을 올린 건 때문인가? 설마 그것 때문에 징계권이 내려지는 건가? 민호 학생, 총장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앉으시죠. 총장님의 목소리도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 게시판에 글 때문에 많이 불편했죠. 예상 외의 총장님의 반응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일전에 민호 학생한테 막말했던 그 직원은 곧 징계가 내려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전만 해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정 교수님께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아직도 여전히 멍했죠. 아직 이 상황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막 나오는데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어제는 김민호 이 학생 백도 없고 집안도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며. 교무처장이 제게 호통쳤던 직원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백도 뭣도 없는데 ST증권 부사장님께서 총장님한테 바로 직통으로 연락이 와.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왜 이런 중요한 걸 미리 파악하지 못했어? 그나마 빨리 수습해서 다행이지 이런 실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알기나 해. 죄송합니다. 저도 그 학생이 그런 분과 연관이 있을 줄은. 앞으로는 더 조심해. 당장 그 게시물 내리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윤희가 직접 부탁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말씀드린 걸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고민했던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다니.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제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누명이 벗겨질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빚을 또 하나 졌네. 휴대폰을 꺼내 윤희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고마워라고 쓰면 너무 가볍고 미안해라고 하면 윤희가 더 불편해할 것 같고 신경 써줘서 또 뭔가 어색하고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과외 시간에 만나면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 건가. 이내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왔어요?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다른 약사 선생님과 나누시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게시물 내려갔다면서요? 네, 누가 해결해 주셨나 봐요. 총장실에서 직접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국 분위기도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선생님, 저 사실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까요? 제가 직접 해결한 것도 아닌데 윤희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걱정 마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선생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모두 읽으신 것처럼.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과외는 어떡하실 거예요? 갑자기 던지신 질문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제는 슬슬 등록금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더 이상 윤희를 가르칠 이유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의 눈빛이 궁금해 보였습니다. 뭔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네, 물론 이렇게 된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윤희를 가르치는 게 즐겁거든요. 처음엔 솔직히 그냥 돈이 필요해서였는데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어요.
성적도 오르고 표정도 밝아지고 어머님 말씀처럼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볼에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감도 느껴져서요. 제가 갑자기 그만두면 윤희가 실망할 것 같고 뭔가 여기서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겸임교수였는데 어느새 학생들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렇게 봐주고 계셨던 걸까요? 참, 그 학생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약을 정리하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죠. 그 일은 그 학생의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누가 시켜서도 부탁해서도 아닌 그냥 그 아이답게 한 행동이었겠죠. 오히려 고마워하면 더 부담 느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윤희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과외 준비를 하려 책을 펴놓았지만 자꾸만 윤희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관에서 그렇게 걱정스레 쳐다보던 눈빛, 그리고 다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하던 순간 오늘 과외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평소처럼 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까?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였어요. 선생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말고 도서관에서 해요. 이제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이번 기말고사에서 반드시 전교 1등 할 거예요. 평소에 윤희답고 밝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 나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윤희를 대하면 되는 거야. 쉬운 문제를 오히려 저는 꼬아서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저는 바로 짐을 싸고 윤희가 기다리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도서관에서 머리를 끙끙 싸매고서 문제를 풀고 있는 윤희가 보이더군요. 선생님 오셨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윤희를 보고서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희가 질문을 하더군요. 오늘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윤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부에만 집중하더군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 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문제를 푸는 윤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순수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맞아, 아주 잘하고 있어. 말을 하다 말고 잠시 윤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둘 다 얼굴이 붉어져서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급하게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윤희도 부끄러웠는지 책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가끔 들렸죠. 평소라면 자연스러웠을 이 침묵이 오늘따라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때 일은 둘 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윤희는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죠.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윤희가 연필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말투였죠. 자꾸 책장만 넘기면서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제 점수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거였을 뿐이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자꾸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귀끝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죠. 네, 정말이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에서 느껴지는 건 애써 감추고 있지만 저를 향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까? 서둘러 다른 페이지를 펼치는 윤희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야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죠. 도서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윤희의 옆얼굴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지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제는 윤희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설명을 이어갔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윤희의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도서관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네, 선생님. 가방을 싸던 윤희가 문득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잖아요. 제가 꼭 전교 1등 할게요. 갑자기? 윤희의 갑작스러운 전교 1등 선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해야 선생님도 쭉 가르치는 걸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윤희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사실 약사보다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수업할 때마다 보이던 제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 하게 되면 아마 과외 제한이 수도 없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윤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말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처음 보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줍어하는 여고생의 모습이 아닌 제 미래까지 걱정하는 성숙한 눈빛이었죠. 윤희야. 선생님, 저 이만 가볼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도서관을 나가는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뛰어가듯 빠른 걸음이었지만 왜인지 도망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답게 한 행동이었겠죠. 정말 윤희다운 방식이었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를 돕고 그러면서도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배려하고 약국 창가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과외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저 등록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약사보다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윤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이 설렘과 보람이 어쩌면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휴대폰을 꺼내보니 방금 전 윤희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진도 많이 나가서 좋았어요. 내일도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평소처럼 밝은 메시지.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희는 도서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윤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죠. 선생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여기는 제가 다르게 풀어봤는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때로는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좋은 풀이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요, 조금만 더 해요. 아직 2단원 문제 못 풀었잖아요. 도서관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윤희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가방을 싸면서 윤희가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인데 혹시 주말에도 시간 되세요? 평소라면 주말까지 과외를 하자는 건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왠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토요일에 만나자. 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단순히 시험 성적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토요일 도서관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생님, 뭐가 마르세요? 윤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제가 음료수 사올게요. 선생님은 카페인 음료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보리차로 가져올게요. 순간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나. 아마 몇 주 전 카페에서 우연히 했던 말일 텐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기말고사 전날까지는 매일 공부할 거예요. 너무 무리하면 안 좋아. 괜찮아요. 전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재미있어요. 윤희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 같았죠. 근데 선생님, 문제를 풀다 말고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도 저희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당연하지. 대답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마음 한켠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도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걸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그럼 약속할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문제집을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아, 여기 문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급하게 화제를 돌리는 윤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윤희의 떨리던 목소리가 불안해하던 눈빛이 눈에 계속 아른거렸어요. 기말고사 전날까지 정말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윤희는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눈에 띄게 실력이 늘어갔죠. 내일이 드디어 기말고사네요.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서 윤희가 말했습니다. 긴장돼? 아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책가방을 매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윤희가 문득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시험장에서 컨디션 좋으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요. 서둘러 일어서는 윤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시험 당일 아침 일찍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윤희는 잘 보고 있을까?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시계만 보게 됐죠. 시험 시간이 언제 끝나더라? 오늘 시험이죠?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그 학생이라면 잘할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죠. 전교 1등 했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뒤에 오는 메시지들. 하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으니까요. 좋은 소식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윤희가 전교 1등을 했네요. 정말 너무 잘 됐네요.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럴 줄 아셨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내 윤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별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마지막에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우물쭈물하더군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선생님, 그게 사실은 제가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윤희는 평소보다 더 수줍어하는 것 같았어요. 기말고사 끝난 기념으로 학교 친구들이랑 축하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말끝을 흐리면서 제 반응을 살피더군요. 선생님도 오실 수 있으시죠? 기대감이 잔뜩 서린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지만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파티에 20살 넘은 과외 선생이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안 오시면 선생님 손해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잊었어요.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잖아요. 아마 파티에 나오시면 선생님 과외 자리 엄청 받게 될걸요. 후후, 기대하세요.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는 듯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다고요. 친구들이 벌써 선생님 이야기로 난리예요. 어떤 분이시길래 저를 전교 1등으로 만드셨냐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눈빛. 거기 오는 애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 이겼잖아요? 윤희가 득이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만 오시면 돼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 저 이만 끊을게요. 슬슬 이제 파티 준비해야 돼서. 이런 당찬 모습도 참 윤희답네.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어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파티에 제가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윤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떠올리면 거절할 수도 없었죠. 내일 파티군요? 약국에서 일하는데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걱정되나요? 그냥 제가 거기 가도 될지. 그 학생이 초대했잖아요. 선생님께서 약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가요. 그 학생을 전교 1등으로 만든 실력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맞아요. 윤희가 이렇게 성적을 올린 건 사실이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였어요. 선생님, 오늘 꼭 오실 거죠? 셋이 미모 카페요. 벌써 오늘이구나. 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서는 윤희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정말 여기 맞아?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직원들은 모두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루프탑 파티룸 손님이신가요? 카운터에서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외비 아껴서 저렴하게 산 셔츠가 이런 곳에선 너무 튀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도착한 루프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샹들리에 아래로는 최고급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었죠. 시간당 대여료가 제 한 달 과외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윤희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평소 입던 교복이 아닌 명품 원피스 차림이었죠. 여기 정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당연히 맞죠. 어서 들어오세요. 윤희는 이런 장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듯했습니다. 안쪽에는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는데 다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파티를 여는 게 이 아이들에겐 일상인가? 어서 오세요. 제가 들어서는 순간 파티룸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저기 누구시지? 학교에서 저런 얼굴이 있다면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와, 진짜 잘생기셨다. 연예인 같은데 어쩜 저렇게. 몇몇 여학생들은 볼을 붉히며 저를 빤히 쳐다봤고 어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살짝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스타 올려도 될까? 하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때 윤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소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친구들을 보더니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죠. 이쪽이 제 과외 선생님이세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내 선생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요. 어머, 진짜 저분이 그 소문의 과외 선생님이셔? 윤희를 전교 1등 만드신 분이 저분이시구나. 그래서 윤희가 그렇게 숨기고 있었구나. 여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자 윤희는 제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와요. 제가 특별히 자리 준비해뒀어요. 다른 여학생들을 견제하듯 저를 안쪽으로 이끄는 윤희의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그 수줍은 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이분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제 선생님이세요. 윤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윤희 성적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과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 수학만이라도. 여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오려 하자 윤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제가 유일한 오프라인 학생이에요. 앞으로도 더 받으실 생각도 없고요. 물론 줌으로는 몇 명 더 가능하시다고 하셨지만 윤희가 살짝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견제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선생님, 그러더니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줌으로 하게 되면 학생 수 제한이 없어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다 계획해놨다니까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 그럼 줌으로라도 수업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요. 케이크 자르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윤희는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저를 데리고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며 귓속말로 제게 말하더군요. 선생님은 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 과외 못 해줘요. 특히 여자랑은 절대 안 돼요. 쟤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 애들인데. 방금 선생님 쳐다보는 눈빛도 영 심상치 않았어요. 옆을 돌아보니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럴 때는 정말 그 나이대다운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윤희가 화려한 3단 케이크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자 윤희도 함께 케이크 커터를 잡았죠. 같이 자를까요? 순간 윤희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잠깐만요. 자르기 전에 사진 찍어야죠. 윤희랑 선생님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그래야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친구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팔에 더 바짝 붙었죠.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문득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도 되는 걸까? 선생님, 케이크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윤희가 케이크를 건네며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내 저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단단한 게 씹히더군요. 이게 뭐지? 꺼내보니 작은 반지였어요. 순간 파티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윤희도 잔뜩 긴장감 서린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크게 쉼호흡을 하고서는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윤희의 동공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온전히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뇌가 멈춘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윤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 다 알아요. 부모님을 도우시느라 수업도 못 나오시고,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모든 걸 견디시는 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사정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니.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잘생기시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는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혼자서 이겨내려는 그 단단한 선생님의 내면을요. 친구들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소에 장난스럽고 박던 윤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 선생님이 제일 멋있었어요. 힘들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윤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그냥 어린애 감정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니까요. 파티룸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윤희의 마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의뢰 그 나이대 아이들이 가지는 잠깐의 가벼운 열병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걸. 윤희는 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저를 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답을 주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연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이후에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